야, 이딴 카페 알바가 일이야?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주제에. 남편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2살 윤가을은 그저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조용히 커피를 내리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강도연은 아내를 무시하고 깔보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그 아내가 바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가을은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증거를 모았고 마침내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냅니다. 과연 남편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가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신도시의 한 22평 아파트, 15층 복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좁은 거실이 나오고 그 옆으로 방 2개가 붙어 있었죠. 벽지는 조금 오래되어 모서리가 들떠 있었고 거실 창문 너머로는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 동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곳이 32살 윤가을이 결혼 후 3년째 살고 있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오늘도 가을은 아침 7시 정각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게 벌써 습관이 되어버렸죠. 가을은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치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어 계란을 꺼내고 어젯밤 담가둔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가을은 식탁을 닦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계란 후라이 2개를 노릇하게 부쳐 접시에 담았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새어나오는 소리. 좁은 부엌은 아침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밥 다 됐어요. 가을은 방문을 살짝 열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침대 위에서 남편 강도연이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알았어.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죠. 가을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 앞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35살 남편 도연이 양복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대충 빗었고 얼굴에는 아직 잠이 덜 깬 표정이었죠. 밥 먹어요. 가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응. 짧은 대답 한마디. 도연은 식탁에 앉자마자 한 손으로는 숟가락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뭔가 중요한 메시지라도 온 것처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을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컵을 앞으로 밀어주고 김치를 한 젓가락 더 올려줄 뿐이었죠. 밥숟가락을 뜨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만이 조용한 식탁을 채웠습니다. 가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부터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동작이 멈춰 있었죠. 뭐? 도연은 천천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가을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죠. 카페에서 알바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인데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가을은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긴장한 티가 역력했죠. 왜?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음절, 한 음절이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배우고 싶어서요. 그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가을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힘들게 왜 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당신이 일을 해야 돼? 도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듯 콧방귀를 뀌더니 다시 밥을 뜨기 시작했죠. 그게 아니라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부족해? 강남 모카원 본사 과장이 버는 돈이 적어? 도연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좁은 거실에 크게 울렸죠. 가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쿡쿡 찔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가을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아서 해. 근데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하지는 마. 그 말을 남기고 도연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안을 울렸습니다. 가을은 혼자 남은 식탁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반쯤 남긴 밥그릇이 놓여 있었죠. 가을은 천천히 그 그릇을 들어 설거지통에 담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가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사실 가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이 다니는 회사, 강남의 커피 전문 기업 모카원. 빌딩 20개를 가지고 있고 전국에 매장 200개가 넘는 그 회사. 그 회사의 회장이 바로 가을의 아버지 윤태준이었던 것입니다. 3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당시 29살이던 가을은 아버지의 회장실을 찾아갔었죠. 50층 건물 꼭대기에 있는 넓은 회장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회장 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가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태준 회장은 넓은 책상 너머에서 딸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왜 그러고 싶은 거냐? 진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돈 때문도 배경 때문도 아닌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을요. 가을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대학 때도 그 전에도 사람들이 제 얼굴보다 우리 집 재산을 먼저 봤어요. 저도 진짜 인간관계가 뭔지 알고 싶어요.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뭐예요? 그 사람의 진심을 직접 봐라. 내가 누군지 모를 때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봐라.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을 겪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조언이었죠.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가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가을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숨긴 채 도연을 만났고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심지어 도연조차도 가을의 배경을 전혀 몰랐죠. 가을은 그저 평범한 중산층 집안의 딸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고만 소개했고 실제로 그렇게 믿어졌죠. 결혼식도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객도 100명이 채 안 되었고 피로연도 간소하게 했죠.
신혼집도 이 작은 22평 아파트였습니다. 도연은 처음에 이 정도면 괜찮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도연은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월급이 조금씩 오르면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말투가 조금씩 높아졌고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이기 시작했죠.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몰라.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아?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가을은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점점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을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가을은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저예요. 그래, 가을아. 무슨 일이냐? 저 오늘부터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장을 배우고 싶은 거냐? 네. 그리고 남편의 진짜 모습도 더 확실하게 보고 싶어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끄는 가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죠. 32살의 얼굴. 결혼 3년 차. 아직도 젊고 예쁜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지친 흔적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윤가을, 힘내자.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가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죠. 집에서 입던 편한 옷 대신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활기찬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가을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지만 가을은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로 향했죠. 가을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동네에 산 지 3년이 됐지만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본 적은 거의 없었죠. 작은 슈퍼마켓, 분식집, 세탁소, 꽃가게. 평범한 동네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카페 올리유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2층짜리 건물 1층에 자리한 아담한 카페였죠. 유리문 너머로 원목 테이블과 의자들이 보였고 따뜻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잠시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손잡이를 잡았죠. 띠리링. 문을 열자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다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조금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웃음주름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가을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죠. 그래요, 가을씨. 천천히 배우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마요. 우리 같이 즐겁게 일해봐요. 사장님은 가을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서, 시어머니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격려의 말이었죠. 가을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가을은 눈물을 참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베이지색 린넨 앞치마였죠. 가을은 앞치마를 받아 천천히 입었습니다. 목 뒤로 끈을 묶고 허리에 두르니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한 것부터 배워볼까요? 먼저 커피 머신 사용법부터 알려줄게요. 사장님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집중해서 듣고 메모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배운다는 게 설레었죠. 그렇게 가을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정체를 숨긴 채 남편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나도 할 수 있어. 가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카원 회장의 딸이 아닌 그냥 카페 알바생 윤가을로서의 살. 그 삶 속에서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을은 결정할 것입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를요. 카페 올리유에서의 첫 근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을은 생각보다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닦는 일.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가을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죠. 오전 10시. 카페에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카운터 안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원두 가는 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을 채웠죠. 고소한 커피 향이 공간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띠리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을은 밝게 인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어붙었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박 대리와 김 대리. 가을은 그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회사 행사 때 남편을 따라간 적이 있었으니까요. 두 남자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오다가 가을을 알아봤습니다. 저기, 강 과장님 아내분 아니세요? 박 대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카페 안에 크게 울렸죠. 가을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서 일하세요? 강 과장님이 말 안 하셨는데? 김 대리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뭐 드릴까요? 가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메뉴판을 보는 대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박 대리가 주문하면서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가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뽑고 물을 부어 아메리카노를 완성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을은 2잔을 쟁반에 담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남자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가을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 도연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죠. 강 과장님, 박 대리와 김 대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에게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는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가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있잖아요, 여보. 일이라고? 이게 일이야? 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박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아내분 여기서 일하시는 거 몰랐어요. 아, 네.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더 붉어졌죠. 아내분이 심심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김 대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요즘 주부들이 다 그렇죠 뭐. 박 대리가 쿡쿡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버시는 게 있는데 아내분까지 일하실 필요가 있나요? 김 대리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게요. 뭐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말리지는 않았어요. 도연은 마치 가을이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가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처럼 말하는 거지? 가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아내분 덕분에 커피 맛있게 마셨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박 대리가 빈 컵을 카운터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남자가 나가고 카페에는 가을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뒤쪽 창고로 들어가 있었죠. 여보, 내가. 가을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체면 좀 생각해.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창피하다니. 일하는 게 뭐가 창피한 거예요? 가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남편이 과장인데 아내가 카페 알바를 한다는 게 말이 돼? 사람들이 나보고 얼마나 못 버나 생각하겠어? 도연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내가 뭘 하든 내 선택 아니에요? 선택? 당신 지금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도연은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초조함과 화가 섞인 몸짓이었죠. 가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오늘 회사 가서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알아? 다들 수군거릴 거야. 도연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죠. 여보. 가을이 불렀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가을은 텅 빈 카페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가을 씨, 괜찮아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남편분이 오셨더라고요. 좀 화나 보이던데. 아, 네.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걸 처음 알았나 봐요. 가을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가을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여기는 가을 씨를 응원하는 곳이에요. 그 말에 가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린 것이죠. 사장님, 울어도 돼요. 괜찮아요. 가을은 사장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울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을은 집에 돌아왔지만 남편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요? 가을이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만이 답이었죠. 가을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을은 자꾸만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왜 내가 일하는 걸 창피해야 하지? 왜 남편 체면 때문에 내 선택을 포기해야 하는 거야? 가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어. 진심을 봐야 한다고 했지. 가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바라봤죠. 저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제는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거야. 그리고 확실히 볼 거야. 당신의 진짜 모습을. 가을은 불을 끄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은 남편과 떨어져서 자기로 했죠.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을은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은 카페 일에 점점 익숙해졌고 사장님과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었죠. 도연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쓱쓱 내리고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죠. 여보, 저녁 먹어요. 가을이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응, 알았어. 도연은 대답은 했지만 눈은 여전히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죠. 여보, 국이 식어요. 아, 지금 간다니까.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도연이 식탁에 왔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가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식?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주식이요? 언제부터 주식을 했어요? 한 달 됐어. 회사 후배가 알려줬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도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죠. 얼마나 했는데요? 300만 원 넣었는데 벌써 30% 올랐어. 90만 원 벌었다고. 도연은 처음으로 가을을 제대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가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쉽지.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도 곧 오른대.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가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죠. 가을은 그래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는 마요. 위험하잖아요. 위험? 이게 지금 기회야.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카페에서 알바나 하면서 몰라. 이런 건 남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도연은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가을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더 주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6시만 되면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켰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마감하는 시간이었죠. 좋아, 또 올랐어. 도연은 혼자 주먹을 불끈 쥐며 좋아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출근길에도 심지어 회사에서도 주식 앱만 들여다봤죠.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주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강 과장, 요즘 주식 좀 하는 것 같던데?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괜찮네요. 도연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심해. 주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전 타이밍을 잘 잡는 편이에요. 벌써 40% 수익 봤습니다. 도연은 선배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만 더 커졌죠.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요? 가을이 물었지만 도연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먹었어. 그리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가을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도연은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용대출 페이지를 열었어요. 가을이는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도연은 속으로 생각하며 대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금액란에 1억 원이라고 입력했죠. 손가락이 잠깐 멈췄지만 곧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했어요. 10분쯤 지나자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도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도연은 조용히 휴대폰으로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1억 원 전부를 한 종목에 몰아넣었죠. 회사 후배가 강력 추천한 종목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내부 정보예요. 곧 2배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후배의 말만 믿고 전부 매수했습니다. 매수 완료. 도연은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서 설거지하는 가을의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2억, 3억도 가능해. 그러면 가을이도 놀랄 거야. 그날부터 도연의 생활은 완전히 주식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식 시세를 확인했어요. 회사에서도 일하는 척하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상사가 뭐라고 해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강 과장,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대답만 하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좋아, 플러스 10%. 도연은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이 정도면 1,000만 원 벌었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2천, 아니 3천까지 갈 수 있어. 욕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가을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좀 바쁠 뿐이야. 도연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가을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내일은 더 오를 거야. 분명히.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가을은 그런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가을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도연이 몰래 1억 원이나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가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도연의 휴대폰 화면에는 파란색 숫자가 가득했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숫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욕심의 대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무실 구석자리에 앉아 주식 차트만 보고 있었죠. 강 과장, 이번 달 실적 어떻게 된 거야? 부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계속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어요. 부장은 한숨을 푹 쉬고 돌아갔습니다. 저 친구, 요즘 뭔가 이상해.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식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밤 11시, 도연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죠.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가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가을이 다가가 남편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가을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 혼자 갈 수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소주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저녁은 먹었어요?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줄까요? 가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둬. 도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재킷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어요. 가을은 물 한 잔을 따라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물이라도 마셔요. 시끄러워. 당신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도연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물컵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싸.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가을은 재빨리 걸레를 가지러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도연은 그런 가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카페 일은 재미있어? 알바일?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가을은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카페 알바가 뭐가 잘하는 거야? 커피나 나르는 게? 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가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알아?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아? 내가 뭘 알아? 그럼 저한테 말을 해줘요. 제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가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줘? 당신이 뭘 도와줘? 카페 알바가 회사냐?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가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키가 큰 도연이 서 있으니 가을은 더 작아 보였죠. 당신은 매일 카페에서 커피나 타면서 편하게 살잖아. 나처럼 실적 걱정하고 상사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잖아. 그래도 저도 일하면서 일? 그게 일이야? 도연은 손가락으로 가을을 가리켰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벌면서 일한다고 말하지 마. 내가 한 달에 버는 게 얼마인데. 가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당신의 최선이 고작 카페 알바야? 도연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가을의 마음을 깊숙이 찔러왔죠. 가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젖은 걸레가 들려 있었어요. 저 지금 방에 들어갈게요. 가을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 보기 싫어. 도연은 다시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가을은 걸레를 싱크대에 놓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주르륵.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일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아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몸살로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몸에서는 열이 났어요. 여보, 미안한데 약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가을은 힘없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도연은 침대 끝에 앉아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약국 가서 사 먹어. 나 회사 가야 돼. 제가 지금 일어나기 힘들어서요. 그럼 배달시켜 먹든지. 나 바빠. 도연은 차갑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가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부부인가? 머리는 아프고 몸은 떨리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가을은 힘겨운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었어요. 약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가을은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약국에 도착해 해열제와 감기약을 샀죠.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아팠어요. 그날 오후 가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가을 씨, 오늘 못 나온다고 문자 받았어요. 많이 아파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몸살이 좀 심해서요. 죄송해요. 아이고, 괜찮아요. 푹 쉬어요. 내가 죽 좀 끓여서 갖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남편보다 사장님이 더 따뜻했습니다. 가족보다 남이 더 챙겨주는 현실이 슬펐어요. 그날 밤, 도연은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또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가을은 누워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도연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대로 누운 것 같았어요. 가을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인내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가을은 아침 일찍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버지. 가을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요. 가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했다면 아버지가 돕겠다. 감사해요, 아버지. 전화를 끄는 가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새로운 결심도 함께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요. 가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죠. 복수를 다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을은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카페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요즘 거의 연락이 없던 남편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가을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가을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가을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주식이. 도연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말 듯 했습니다. 주식이 왜요? 작전주였어. 지금 마이너스 80%야. 전화 너머로 도연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작전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야. 다 사기였어. 내가 산 주식이 조작된 거였어. 도연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얼마나 손해본 건데요? 가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의 다요? 전부 다 잃은 거예요? 응. 도연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죠. 가을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을 씨, 괜찮아요?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가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세면대를 움켜쥐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죠. 주식을 얼마나 했길래 전부 다 잃었다는 거야? 가을은 불안한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편 강남 모카원 본사. 도연은 회사 화장실 칸막이 안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빨갛던 숫자들이 모두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78%, 1억 원이 2,2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손실액만 7,800만 원.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증권사에서 온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대출 이자 연체 경고, 신용등급 하락 안내, 추가 증거금 요구. 도연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힘도 없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눈물만 흘렀죠. 미쳤구나. 내가 완전히 미쳤어. 35살 남자가 회사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연은 화장실에서 나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과장님, 오늘 얼굴 왜 저래? 무슨 일 있나 봐. 도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주식 생각뿐이었죠. 어떡하지? 1억 원 대출.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인데.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강 과장, 이번 달 보고서는 언제 줄 거야?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부장은 한숨을 푹 쉬고 돌아갔죠. 요즘 완전히 정신이 없네. 저 친구.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회사를 나와 근처 소주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를 시켰어요. 원샷, 투샷, 쓰리샷. 소주잔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아저씨, 소주 한 병 더요. 도연의 목소리는 이미 취해 있었습니다. 혼자 소주 3병을 마셨어요. 머리는 어지러질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웠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죠. 가을은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가을이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가을을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 내가 카페 일한다고 나설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 도연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주식을 하게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죠. 여보, 진정해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요. 가을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앉기는 무슨, 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도연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현관 신발장을 발로 찼어요. 쾅! 신발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다 내 잘못이야. 도연은 소파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쿵쿵. 소리가 좁은 거실에 울렸죠. 가을은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될 줄은. 방문 너머로 도연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 가을은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을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널려 있고 테이블 위 물컵은 깨져 있었죠. 도연은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가을은 조용히 깨진 유리컵 조각을 치웠습니다. 쿠션을 다시 소파에 올려놓고 바닥을 닦았죠. 그리고 남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취한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죠. 당신이 뭘 하든 이제 더 이상 상관없어요. 가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가득한 밤이었죠. 가을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할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가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자초한 일,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주식 폭락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일이 잦아졌죠. 강 과장, 도대체 정신 어디 팔고 있어?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만 숙였어요. 변명할 말도 변명할 기운도 없었죠. 그날 저녁,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강 과장님, 저 서미정입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미정. 경쟁사인 카페테라 마케팅팀 대리였습니다. 한 달 전 업계 모임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죠. 28살에 젊고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날 사람도 없었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남역 근처 호텔 라운지 어떠세요? 조용하고 좋아요. 미정의 답장이 왔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호텔 라운지라는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 그냥 비즈니스 미팅이겠지. 도연은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5층짜리 호텔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라운지는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재즈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죠. 구석자리에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웨이브를 살려 내려뜨리고 있었어요. 화장은 진하게 했고 붉은 립스틱이 눈에 띄었죠. 과장님, 여기요. 미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놀라셨죠?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요, 과장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미정은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선이 드러나는 자세였죠. 도움이요? 네. 저희 회사에서 모카원 신제품 정보가 필요해요. 출시 일정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같은 거요.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회사 기밀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과장님께도 좋은 제안이에요. 미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뭔가요? 3천만 원이요.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었어요.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계속 밀리고 있었죠. 과장님, 지금 힘드시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미정은 도연의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주식으로 큰 돈 잃으셨다는 거 회사에서도 다들 알고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미정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과장님 같은 분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게 안타까워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안 돼. 이건 배신이야. 회사를 배신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 이자도 갚고. 도연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봉투 쪽으로 움직였어요. 과장님,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미정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죄책감의 무게였죠.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천천히 준비하셔도 돼요. 미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과장님, 당신 같은 남자가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능력도 있고 멋있기까지 한데. 미정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달콤하고 자극적인 향이었어요. 아내분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알면 말릴 테니까요. 미정은 도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전화 드릴게요. 미정은 도연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죠. 도연은 혼자 라운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3천만 원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무거웠죠. 그날 밤 10시.
가을은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건너편 골목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였죠. 가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어귀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뺨에 입을 맞췄죠. 짧은 키스였지만 분명한 키스였습니다. 가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느끼지 못했죠. 저게 진짜야? 가을은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남편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죠. 가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배신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분노보다도 슬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나는 뭐였던 거야? 지난 3년이 뭐였어? 가을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였으니까요. 버스가 왔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버지. 가을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니? 아버지, 이제 정말로 끝낼 거예요. 가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었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알았다. 내일 회사로 와라. 이제 시작하자. 네, 아버지. 전화를 끊은 가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어요. 구름만 가득했죠. 강도연,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가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남편이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마음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가을은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거울을 보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부은 눈을 진정시키려고 찬 수건을 올려놓았어요.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아직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그대로 쓰러진 것 같았어요. 가을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담요를 덮어주고 아침을 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서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강남 모카원 본사.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로비로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인사를 했지만 가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복도 끝에는 회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가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윤태준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아버지. 가을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앉아라.
회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가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회장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가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봤어요. 키스하는 것도 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로 꺼내니까 더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가 손에 구겨졌죠. 그 자식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제 제가 직접 끝낼 거예요. 가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떻게 하고 싶니? 증거를 모을 거예요. 남편의 모든 잘못을요. 그리고 제 진짜 정체를 밝힐 거예요. 가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돕겠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 강도연의 최근 행적, 금융거래 내역 모두 여기 있다. 가을은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남편의 대출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1억 원 신용대출, 연체된 이자 내역, 그리고 주식거래 내역까지. 그리고 이건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어제 저녁 호텔 라운지 CCTV 화면이다. 가을은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이 여자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저 여자는 누구예요? 가을이 물었습니다. 경쟁사 카페테라 직원이다. 서미정이라는 여자야. 경쟁사요? 가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회사 기밀을 빼내려고 접근한 것 같다. 저 봉투 안에 돈이 있을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가을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배신도 모자라서 회사까지 팔아먹으려고 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본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가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리? 네. 제가 직접 회사를 관리하고 남편의 잘못을 밝혀낼 거예요. 가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오늘부터 너는 모카원 본사 경영지원실 실장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을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아,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알아요, 아버지. 저는 냉정하게 할 거예요. 가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우는 것은 그만이었어요. 회장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들어와.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여기 내 딸 윤가을이네. 오늘부로 경영지원실 실장으로 발령 내주게. 비서실장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의 따님이시라고요? 그래.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실장실을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가을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실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가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모카원 본사 48층 실장실, 넓은 사무실에 책상과 소파, 그리고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죠. 가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직원 명단이 화면에 떴습니다. 가을은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강도현.
남편의 프로필이 나타났어요. 소속 마케팅팀, 직급과장, 입사일 2020년 3월 15일. 가을은 남편의 얼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증명사진이었죠.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잠깐 흔들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이야. 가을은 남편의 업무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최근 3개월간 실적이 형편없었어요. 상사로부터 경고도 여러 번 받았더군요. 역시 가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증거 목록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1. 1억 원 대출 내역. 2. 주식 투자 실패 기록. 3. 서미정과의 만남 호텔 라운지 CCTV. 4. 회사 기밀 유출 시도. 5. 불륜관계. 가을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가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요. 자신의 아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가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주무세요. 평범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평범함일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가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인사 기록을 열어봤어요. 다음 주 월요일 신제품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였죠. 그날이 좋겠네. 가을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남편이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는 날. 가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어요. 카페 알바생 윤가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카원 실장 윤가을이었죠.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모카원 본사는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신제품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전 직원 2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죠. 1층 대강당에는 의자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조명도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도연은 회사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불안했어요. 며칠 전 미정에게 회사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신제품 출시 일정과 마케팅 전략이 담긴 파일이었죠. 괜찮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도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강 과장님, 오늘 발표회 때 뭔가 큰 발표가 있다던데요?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큰 발표요? 네, 회장님이 직접 나오신대요. 특별한 인사 발표도 있고요. 그래요? 도연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오전 10시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강당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도연도 뒷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에는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췄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모카원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신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인사 말씀도 있습니다. 먼저 윤태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연문이 열리고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도연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서서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실장으로 임명된 분입니다. 무대 연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도연은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윤가을 실장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도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가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무대 위 여자는 분명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카페에서 일하던 소극적인 아내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차가운 눈빛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윤가을입니다.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어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윤태준 회장의 딸입니다. 웅성웅성. 직원들이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연은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회장의 딸? 그게 무슨 소리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심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배경이 아닌 저 자신을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가을은 무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이 켜지면서 사진이 나타났어요. 호텔 라운지 CCTV 화면이었습니다. 도연과 서미정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 미정이 봉투를 건네는 모습, 도연이 봉투를 받는 모습,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강 과장님 아니야? 저 여자는 누구지?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이 남자는 우리 회사 마케팅팀 강도연 과장입니다. 가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기도 합니다. 강당이 술렁이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뭐라고? 실장님 남편이? 세상에. 도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가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경쟁사 카페테라의 서미정입니다. 그녀는 제 남편에게 접근해 회사 기밀을 빼내려 했습니다. 스크린에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이 USB를 미정에게 건네는 모습, 미정이 도연의 뺨에 키스하는 모습, 도연의 얼굴은 이제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남편이 받은 대출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1억 원 대출, 주식계좌로 이체된 기록, 그리고 마이너스 80%의 손실 기록. 제 남편은 아내 몰래 1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잃었습니다. 가을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뉴스를 읽는 앵커 같았죠. 돈이 필요해진 제 남편은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경쟁사의 기밀을 팔았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인간이 완전 배신자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 동료가 팔을 잡았어요. 강 과장님, 어디 가세요? 끝까지 들으셔야죠. 비웃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도연은 다시 주저앉았어요. 가을은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앉아있는 쪽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가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 말이 강당 전체에 울렸죠. 당신은 저를 카페 알바라고 무시했습니다.
돈도 못 버는 쓸모없는 여자라고 했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니는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나요? 가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회사의 실장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무시한 그 여자가 당신의 상사였습니다. 가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가을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가을은 돌아서 버렸어요.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도연 과장은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쟁사 직원 서미정도 함께 고발될 것이며 카페테라 본사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비원 2명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에게 다가갔죠. 강도연 과장님, 나가주시겠습니까?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멸하는 눈빛들이었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강당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도연의 세상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아내를 배신했던 것이죠. 도연은 건물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강당 안. 가을은 무대에서 내려와 회장 옆에 섰습니다. 회장이 가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죠. 그리고 가을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모카원 본사에서 쫓겨난 날,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2평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꽂을 수가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었습니다. 가을은 없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가을의 사인이 이미 되어 있었죠. 이혼.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협의서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도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덜컹거렸죠. 검찰, 고발까지.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틀 후 서울중앙지검. 도연은 수사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강도연 씨, 2025년 11월 7일 호텔 라운지에서 카페테라 직원 서미정을 만났죠?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천만 원을 받고 회사 기밀을 넘겨줬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주식으로 큰 손해를 봐서 대출 이자도 갚아야 했고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주식 투자 실패, 1억 원 대출, 서미정과의 거래, 회사 기밀 유출,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 도연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모카원 직원, 경쟁사의 기밀 유출, 3천만 원 받고 배신. 인터넷 기사 댓글창은 난리가 났어요. 저런 인간이 회사를 다녔다니. 배신자는 처벌받아야 해. 아내가 회장 딸인 줄도 모르고 무시했다며? 꼴 좋다. 도연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도연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슈퍼에 가려고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 아냐? 맞아, 회사 팔아먹은 사람. 도연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가을이가 회장 딸이었다고?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도 몰랐어요. 내가 가을이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다 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고 이제 내 얼굴을 들고 어디 다니겠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 같은 자식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도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 도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였어요.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도연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하였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회사와 동료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피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1억 원을 명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집행유예라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벌금과 배상금은 천문학적이었어요. 1억 원 대출에 5천만 원 벌금 그리고 1억 원 손해배상 총 2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도연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재판 후 6개월 도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인력시장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죠. 인력시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 5명 필요합니다. 택배 상하차 2명.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도연도 따라갔습니다. 택배 상하차 할게요. 알았어. 일당 10만 원 8시간이야. 네. 도연은 트럭을 따라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어 나르는 일이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
도연은 구석에 앉아 1,000원짜리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제일 싼 주먹밥이었죠. 옆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 그러게.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도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모카원 과장에서 이렇게까지. 과거가 떠올랐어요. 양복 입고 출근하던 모습, 동료들과 회의하던 모습, 카페에서 일하는 아내를 무시하던 모습. 카페 알바가 일이야?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카페 알바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었어요. 저녁 6시. 일을 마친 도연은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은 물집이 잡혀 있었고 허리는 뻐근했죠. 그래도 돈을 벌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빛나는 간판들. 저기 어딘가에 가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실장이 된 가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가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고 강남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5살이지만 40살처럼 보였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었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아내, 가족, 친구, 명예, 그리고 자존심까지. 남은 것은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어요. 꼭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이미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한숨이 입에서 새어나왔죠. 이것이 도연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욕심과 오만과 배신의 대가.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1년 후, 모카원 본사 48층 실장실. 가을은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가을이 말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실장님, 오전 10시 회에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가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쏘고 있었죠. 가을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1년.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죠.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애초에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가을은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실장으로서 경영지원실을 이끌었어요.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회사 문화를 바꿨죠. 처음에는 회장 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능력으로 인정받았어요. 늦은 밤까지 일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죠. 실장님은 진짜 다르세요. 회장님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일하세요. 직원들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가을은 더 이상 회장 딸이 아니었어요. 윤가을 실장이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 가을은 사진 한 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벽에 걸린 직원 사진이었어요. 카페 올리유 사장님과 직원들 사진이었죠. 가을은 그들을 본사로 불러 승진시켰습니다.
사장님은 고객관리팀 팀장이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각자 맞는 자리를 찾았어요. 실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가을은 미소 지었어요. 나도 여러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가을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10명의 팀장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오셨네요.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신규 매장 확장 계획이었어요. 이번 분기에 전국에 50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가을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팀장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가을은 각 팀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결정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들이 나갔습니다. 가을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해. 일이 많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고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요. 점심시간, 가을은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실장이지만 혼자 밥을 먹지 않았어요. 직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먹었죠. 실장님, 여기 앉으세요. 젊은 직원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고마워요. 가을은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실장님, 요즘 드라마 보세요? 아니, 바빠서 못 봤어요. 뭐가 재미있어요? 요즘 복수극이 대세래요. 직원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가을도 미소 지었어요. 복수? 나도 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복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재가 행복했으니까요. 오후 3시, 가을은 아버지 회장실로 갔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에는 회장과 미팅이 있었어요. 아버지,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와.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들어가자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잘 봤다.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더구나. 네,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어요. 내가 잘 이끈 덕분이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칭찬에 가을은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지. 딸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구나. 회장은 차를 따라 가을에게 건넸어요. 가을아, 행복하니? 네, 아버지. 행복해요. 가을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근 시간, 가을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새로 산 차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죠. 가을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을은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갔습니다. 22평짜리 작은 아파트, 남편과 살던 곳이었죠. 가을은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그때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어요. 가을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지금 가을이 사는 곳은 강남 타워 팰리스였어요. 50층짜리 고층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40층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한강이 한눈에 보였어요. 가을은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이힐을 벗으니 발이 시원했죠. 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상쾌했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가을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사진들이 나왔어요. 카페에서 일하던 모습,
앞치마를 입고 커피를 내리던 모습. 그때의 자신은 불안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가을은 거울을 봤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죠. 윤가을, 잘 버텼어. 가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동. 가을은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택배 기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택배입니다. 네, 여기 놓아주세요. 수고하세요. 가을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죠. 가을은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분들도 정말 힘들겠지. 예전에는 몰랐던 감정이었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배웠죠.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누구도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가을은 출근 전에 카페 올리유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어머, 가을 씨. 새로 들어온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가을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자주 앉던 자리였죠.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학생, 장 보는 어르신,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맛이었어요. 여기서 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가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카페 밖으로 익숙한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 도연이었습니다. 가을은 잠깐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35살이 아니라 45살처럼 보였죠. 도연은 가을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가을은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을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도연이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죠. 가을은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도연은 가을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을.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가을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인사만 했죠. 도연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을은 다시 고개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가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모습. 미안해.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을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에 흩어져 버렸죠. 가을은 계속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쏘고 있었어요. 가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죠. 사람을 무시한 벌은 스스로 받게 되는 거예요. 가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가을의 인생은 가을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는 삶,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을이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은 침묵 속에서 진실을 보았고 그 진실은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칼날이 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만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군가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